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볼 종목 바로 이 태웅로직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최근에 무상증자를 발행한 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권리락을 맞으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구독자분께서 2주 전에 태웅로직스를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었습니다. 제가 다른 종목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분석이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조금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영상에 너무 만족스러우셨다면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창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댓글창에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 기재하셔서 분석 요청하시면 되시고요. 아니면 응원의 댓글로 감사합니다 아니면 궁금하신 내용 기재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주식 강의와 정보 전달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리딩방 가입 유도를 위한 전화번호 수집 및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으니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무상증자 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 같은 경우에는 1대1 무상증자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권리락이 맞은 후에 크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1대1 무상증자는 그닥 매력이 없는 종목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의 입장에서도 크게 수익 내기에는 그닥 매력적이진 않은 내용이라는 거죠. 최소한 1대5 이상의 무상증자가 나와줘야 종목을 세력의 입장에서 종목을 크게 상승시키기가 좋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유가 왜 그런지요. 우선은 지금 현재 태웅로직스 무상증자 몇 대 몇으로 했죠? 바로 1대1이라는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 날 권리락이 발생되고 확정은 5월 26일. 그럼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선 5월 24일이면 다행히 화요일이네요. 이날 이 5월 24일까지 이 종목을 매수해야 권리락이 발생되고 5월 26일 날 확정이 돼서 한 주를 가지면 한 주에 대한 무상증자가 지급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리락은 이 확정일로부터 그 전날 권리락이 발생되고 그리고 이 권리락 발생 금액은 5월 24일 그 전날의 가격으로 해서 최종적인 확정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보시면 5월 25일 날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된 게 보이시죠? 그럼 왜 이렇게 빠지고 올랐느냐? 그걸 설명드릴게요. 우선 차트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세력의 의도를 좀 살펴보려면 이날의 의도를 조금 살펴봐야 돼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 설정인데 이거는 조금 많이 쪼개봐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를 좀 타이트하게 쪼개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주기로는 1봉, 두 번째 주기로는 30분 봉, 세 번째 주기로는 10분 봉을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들 다들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하셨다면 이해하실 거예요. 1봉을 보는 이유가 뭐다? 바로 명분이다. 명분을 보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의 흔적이 차트상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주기를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명분의 차트의 의미는 뭐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추세를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 종목이 오르거나 내리고 있을 때 내가 오를 때는 어떤 포지션을 할 건지, 그러니까 이게 눌림목 매매냐 또는 돌파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매집을 할 거냐 단타를 할 거냐 이걸 결정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10분 봉을 통해서는 해석 또는 타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주식은 제가 뭐라고 했죠? 심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심리를 왜 파악해야 되느냐? 대부분의 이 주기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지 저항 또는 매수 타점을 보려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내용이 틀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지만 우리 이런 경우 봤잖아요. 내가 정확한 매수 타점을 노렸는데 주가가 빠지는 경우, 그리고 내가 매수 타점 잘못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연치 않게 기분 좋게 주가가 쭉 상승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 봤잖아요. 이런 경우가 왜 발생되냐? 바로 심리라는 거죠. 심리가 결과적으로는 차트를 만들어낸다. 결국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인데 이 심리적인 부분을 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게 뭐다? 바로 재료적인 측면을 많이 찾아낸다. 재료는 제가 어느 때 많이 나타난다고 했죠? 주가가 횡보할 때? 아니요. 횡보의 끝에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그때 이 시점에서 재료가 노출이 된다고요. 이때 재료가 노출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보시면 차트의 흐름 자체가 크게 본다면 하락, 횡보, 상승이죠.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다고요. 우상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상승하는 시점이 이때 무상증자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갔다. 그런데 재료적인 해석 부분이 뭐냐? 재료에도 뭐가 있느냐? 단기적인 단발성 재료가 있고, 그리고 지속성을 지닌 재료가 있고, 예측 불가성 재료가 있고, 게다가 불확실성을 지닌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재료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 신선도 여부를 판단을 해서 주가가 더 갈지 떨어질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온 종목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목들 대부분 1대1로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1대5 이상은 나와줘야 주가가 하락을 한 후에 잠시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그럼 1대1의 발행일 경우에는 세력의 입장에서 뭐냐? 바로 단타성이라는 겁니다. 단타성이라는 겁니다. 만약 태웅로직스 세력의 평단이 7,000원, 세력의 평단이 7,000원이라고 봤을 때, 그럼 주가를 상승시키는 입장에서 여기에 90% 가까운 물량을 털어내게 되면 이 종목은 2배의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1대1 비율로 해서 무상증자 권리락을 맞게 될 경우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럼 여기서 물량이 손실이 마이너스 50% 정도 발생이 되고, 여기 무상증자가 지급되는 이날이죠. 이날 0%란 이 고점에 남겨놓은 10%의 물량인 50%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바닥권에서, 지금 이 바닥권에서 새로 매집을 하는 게 세력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보면 여기 고점에서 수익의 2배를 90%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10%의 물량을 남겨놓는 건 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첫 번째, 무상 증자를 받아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재매집의 의도가 있고, 두 번째, 이 10%에 대한 무상증자를 받은 후에 평단가가 7,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부분이 7,000원 이상을 돌파할 경우 이 10%에 대한 물량을 선처분 후 나중에 무상증자 받은 물량을 여기서 매집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여기서 물량을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잔량의 물량을 평단가 이상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를 처리해야 결과적으로는 100%에 대한 물량이 처분이 되고, 결국 여기서 바닥권에서 다시 무상증자를 받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재매집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결과적으로는 손실을 보지 않았고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 중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1봉, 30분봉, 10분봉 봐야 된다고 했죠. 1봉으로 봤을 때 돈이 나가는 적들이 있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적. 들어오고 나가고 여기서 거래량이 이 부분 거래량이 나가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갈 때는 거래량 자체가 없다라는 거야. 왜? 당연하죠. 주가를 올리면서 매도를 쳐버렸기 때문에 이 주가를 끌어올려준 게 누굴까요? 세력? 당연히 뭐 세력이 받쳐줬으니까 올려준 거죠. 근데 개인들이 그 내용으로 보고 불나방처럼 달아들면서 세력은 돈을 쓰지 않고 올린 겁니다. 보시면 30분 봉을 통해서 보면 좀 맨날로 많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주가가 바닥권에서 끌어올릴 때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십자형 캔들 만들어지고 유독 많이 십자형 캔들 만들어지거나 이런 십자형 캔들, 그리고 비석형 캔들, 잠자리형 캔들, 이런 캔들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이 주가를 끌어올린 건 개인들이다. 호가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가 자체를 끌어올리기엔 쉬워요.
그래서 항상 차트를 볼 때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기 설정이 끝났다면 차트로는 캔들, 거래량, 호가 이 세 가지를 꼭 봐야 된다. 캔들의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내 목적지를 표시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캔들의 모형에 있어서도 내가 상승 구간이야, 하락 구간이야, 횡보 구간이에 따라 이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상승, 횡보, 하락 구간에서 과연 이 캔들을 떴을 때 어떻게 매수를 해야 조금 더 신뢰가 높을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회차가 거듭할수록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거래량은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를 몰고 운전을 하죠. 목적지까지 가려면 연료를 체크하잖아요. 이 정도 연료면 내가 목적하는 방향까지 가겠다, 안 가겠다라는 걸 판단하기 위한 수단이고, 호가. 이 호가가 가장 중요한데, 호가상에서 세력의 작업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작업이냐? 여러분들 1111, 2222 이렇게 뜨는 것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 보면은 세력이 일부러 물량을 막아놓고 이런 물량들이 발생되면서 갑자기 돌파하면서 쑥 빠지는 경우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척후병이라는 기법이기 때문에 세력 간의 사인입니다. 사인으로 인해서 이런 물량들이 움직인다고 하면 지금 내가 이 구간을 돌파할 거야. 그러니까 너 길을 열어 라는 뜻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세력이 이 물량들 100주, 중간중간에 1000주도 있을 거고, 10,000주도 있을 거고, 1주도 있고, 2주도 있고,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물량을 끼워놔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 부분에는 세력의 물량이 한 10만 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신호를 새겨놨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건너뛰면서 하나하나 건드리게 되면 누가 우리 물량 건드리네 하면서 이 물량을 딱 취소합니다. 그 순간 돌파가 돼요. 그때 누가 돈 있는 사람이 우리 걸 건드네 해서 이 10만 주에 취소를 했던 세력이 눌러버립니다. 그러면서 쭉 갔다 바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를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호가는 계기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계기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계기판을 그냥 속도 조절용, 그냥 말 그대로 안전 운전용으로만 보겠지만, 카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이 계기판의 속도 조절을 통해서 이 정도의 이 연료를 가지고 내가 목적하는 방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며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종목을.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그 당시에 그다 매수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 그대로 무상증자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기대감에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럼 5분봉 보면은 당연히 5분봉도 크게 달라질 건 없겠죠. 이 정도면 보세요. 5분봉도 십자형 캔들 많이 만들어지고, 일단은 단일 호가라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십자형 캔들 유독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종목 호가가 막 움직일 때, 세력이 무상증자라는 내용 나왔을 때 10에서 20억 정도의 허매수를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은 그 전부터 관심이 없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10% 이상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럼 그때 갑자기 주가가 상승을 하자 무상증자라는 내용이 나왔어. 또 그러면 개미들이 관심을 가져하잖아요. 그런데 호가상으로 호가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자, 호가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 구간이 10% 상승한 시점이라면, 10% 이상 상승한 시점이라면 개인들이 관심을 가져하죠. 근데 우리 주식은 싸게 사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다 걸어놓고 싶어도 걸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 구간대에 전부 세력의 물량이고, 한호가당 최소 2억에서 4억 이상의 물량을 걸어놓기 때문에 주가는 막 움직여. 등락을 보이면서 호가도 움직이고, 그럼 개인들의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죠. 내가 지금 이 종목 10%도 싸다고 느끼는 거야. 더 갈 것 같아. 그래서 시장가로 막 삽니다. 그러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그럼 이 호가는 밑으로 계속 내려올 거고요. 그러면 다시 주가를 계속 올려붙입니다. 그래서 끌고 가요. 끌고 가는 시점에 물량을 한번 처분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마찬가지로 따라붙으면 떨어뜨리고를 반복하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 바로 이 권리락이 발생하기 이전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털어내면서 간다. 그리고 나머지 잔량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자기네들의 본전가 이상으로 올려붙인 후 다시 밑으로 뺍니다. 거래량 많죠. 이게 권리락
권리랑 맞은 시점이 이날이고 이날 주가 빠졌을 때 돈 좀 써서 올린 다음에 물량 많이 확보해 놔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털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력이 움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이때는 또 지금 현재 매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주기를 좀 다르게 틀어서 봐야 돼요. 이때는 바닥이 다 닫아졌고 과연 이게 매집인 건지 아니면 테스트인지. 주가는 하락 횡보 상승해서 무조건 하락을 멈춘 후에 여기서 테스트 물량이 한번 나와야 돼요. 왜? 여기서 테스트 물량을 한번 띄워봐야 떨어지는 물량을 보고 그때부터 횡보 기간을 얼만큼 설정을 할지, 그리고 조금 더 매집을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지, 급등과 급락을 일으키면서 매집을 할지 아니면 천천히 기간을 길게 끌고 가면서 매집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테스트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테스트 물량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주기 설정을 30분봉, 10분봉, 5분봉 순서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30분봉을 통해서 봤을 때, 돈을 한 번씩 쓰긴 써요. 매집도 하면서 같은 의미인데 쓰긴 써. 근데 과연 이게 매집을 한 건지 개인들이 사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0분봉 한번 쪼개봐야죠. 봐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다니까. 봐봐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바닥에서 돈 쓰고 적게 쓰고 여기 물량에서 이 구간에 물린 사람들이 털어내는 거야. 그리고 자, 여기 장대 양봉 띄웠을 때 거래량 작죠? 이거 개인들이 받아준 거예요. 작게 딱 돈을 쓰자마자 나오는 물량은 비정상적으로 많잖아. 테스트, 여기는 테스트, 여기는 물량 매집이라는 겁니다. 뭐 당연히 5분봉 쪼개봐도 크게 달라질 건 없겠죠. 바닥에서는 적은 돈을 쓰면서 매집을 하고 위에서 윗골이 달릴 때는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 원래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은 이렇게 발생되고 바닥권에서 이만큼 발생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건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많다라는 건 뭐다?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많이 발생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물량들 누가 소화해줬냐? 바로 개인들이 소화해줬다. 평단에 낮춰보기 위한 개인들이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이런 횡보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죠? 1952억. 대주주 및 그 외 지분 포함해서 유통되는 물량이 45.57%가 고정 물량이고 실제 유통되고 있는 금액은 54.43%, 금액으로 환산 시 1062억이라는 금액이 유통되고 있어요. 그럼 유통되는 물량이 1000억 원 이상 1500억 이하의 경우 이 바닥권, 여기 이 바닥권 4915억을 찍은 시점으로부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최소 매집 기간이 세력에겐 소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저점을 찍은 시점이 7월 14일이에요. 7월 14일 시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매집과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이 기점으로 해서 한 달과 두 달 사이에 한 번쯤은 움직여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용로직스 가지고 계셔서 고민이신 분들은, 특히나 이 고점에서 물리셨던 분들은 이 고점의 물량을 먼저 선처분하는 게 아니고 무상증자를 받은 금액부터 물량 매집을 세력의 매수 동향에 따라 매집을 하시면서 이 무상증자 받은 이 물량부터 안정적으로 탈출하시고 그 이후에 이 고점의 물량을 서서히 처분해 가시길 대응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 제 영상에서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영상 하단에 댓글창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댓글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거나 아니면은 종목 분석 요청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좀 많이 늦어졌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분석 문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빠르게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일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